혹시 우리 프로님, 전 프로님 맥주 혹시 하나 남은 게 있나요? 8개 사왔어요. 아, 마실랍니다 이제. 8개 준비했죠. 이제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됐어요? 이거 재료 씻고 언제 주는 거야? 아 그래? 다 한 거 맞아? 재료 씨가 이쪽으로 가서 던져야 돼. 나도 누울 때라서 여기를 이용하라고 이쪽은? 누울 때는 여기를 이용을 해야 돼. 노상공이나 자상공은 길어서 지붕이도 되는데 여기는 안 돼. 대상 어종인 점성어를 어망에 넣고 나서 참았던 맥주를 연거푸 마셔봅니다. 정말 꿀맛이더군요. 근본에 출발하기 전 예고편 형식으로 대상 어종까지 정하고 업로드 이후 출조한 거라 마음 한구석에 부담 아닌 부담이 자리 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4월 22일 대부도에 위치한 어심 바다낚시터를 다녀왔는데요. 앞서 보신 영상처럼 대상어인 점성어를 낚는 데 성공했습니다. 입어한 후 6시간 만에 첫 수로 끌어올린 점성어를 포함해 총 12시간의 조행기를 압축해서 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심 바다낚시터 출조는 전 현직 조부장 바다낚시터 스태프분들과 함께 동출했는데요. 저와 전부장은 새벽 6시에 방갈로 39번 방, 오전 10시쯤 도착한 획한 김 실장은 38번 방, 그리고 주과장은 37번 방에서 각각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전부장은 찌찌TV 첫 출연자이며 동시에 오늘 동출의 호스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울러 대상어인 점성어를 낚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는 데 있어 아주 맹활약을 해주었답니다. 사실 조반학은 촬영을 포함해 총 3번밖에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오늘 그들과 함께 동출해서 낚시를 하는 것을 보면 관계와 인연에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잠시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심 바다낚시터는 지난번 첫 노지 출조였던 하늘 바다낚시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담한 사이즈의 작은 낚시터였습니다. 방금 전 매점 앞에서 소리치는 저 여성분은 이곳 여 사장님으로 추측이 되는데 찌찌TV가 위치한 39번 방갈로와 저 여성분이 지금 계시는 매점은 거의 끝과 끝임에도 불구하고 저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낚시터의 크기를 대략 가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밀집도가 높아 함께 동출한 일행뿐만 아니라 좌우측에 입어하신 다른 조사님들의 낚싯줄과 빈번하게 엉키는 일이 자주 발생되므로 원줄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 역시 가족 단위로 오신 우측 40번 방 방갈로 분들과 수차례 낚싯줄이 엉켰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 보이시는 나이스한 조사님 덕분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낚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입어하고 6시간 만에 첫 수로 낚은 점성어를 주변 분들의 채비와 엉킬 것을 염려해 빨리 랜딩하느라 제대로 손맛을 보지는 못했답니다. 이곳 방갈로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통로 옆에 평상이 있고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크지 않은 폭과 길이에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방 안에서 휴식이나 식사를 하면서도 찌를 볼 수 있다는 점과 물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부에는 따로 전원을 꼽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매점에 요청하면 밖에 있는 배전판에서 전기를 끌어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더군요. 연장선은 본인이 챙겨 가셔야 됩니다.
저와 같은 초보분들은 중장거리 캐스팅 시 방갈로의 지붕이 방해가 되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갈로를 잡으실 때 비막 옆에 위치한 방갈로를 잡아서 유연성 있게 양쪽을 오가면서 낚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조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의 경우는 촬영 장비 때문에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자, 또 터드립을 한번 준비해 볼까? 터드립. 응? 칼. 오늘 많이 잡아도 걱정이 없겠네요. 획한 김 실장에게 없네. 챙겨온 칼을 모르죠, 전달합니다. 사실 저는 사용할 줄 모릅니다. 왠지 어벤져스와 낚시를 온 것 같은 든든함이 있습니다. 오늘의 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37번 방 우럭 한 수, 38번 방 참돔 2수, 우럭 한 수, 39번 방 점성어 한 수, 참돔 한 수, 우럭 2수. 이날 우리를 포함해 주간에 입어하신 조사님 대부분 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난밤에 입어하셨던 분들은 거의 조업 수준으로 잡으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건너편 수상 방갈로 끝에 자리 잡으셨던 조사님 두 분의 경우 물고기가 가득 찬 어망 2개를 매점 옆 손질터까지 손수레로 가져가는 것조차도 어려워 보트에 매달아 옮기는 진풍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상이 오픈되는 시점에는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어심은 낮저 밤이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곳에는 따로 어도라 불리울 만한 수심층이 따로 없어 전체적으로 평지 4m 수심이라고 이버전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기둥 지역은 수심이 1에서 2m 정도라고 하더군요. CCTV가 입어한 39번 방 전방 포인트는 농어와 점성어가 주로 나오는 곳이며 저의 경우 수심을 일관되게 1.5에서 2m 사이를 주고 미끼는 지세를 이용해 오직 점성어만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점성어 한 수, 우럭 한 수를 잡았고요. 채비 중 바늘의 경우 이곳에 오기 전 네이버 바다낚시 관련 카페에 질문을 남겨보니 대부분 감성돔 7호에서 8호 이상의 바늘을 추천하시더군요. 그래서 7호의 4호부터 8호의 5호까지 바늘 묶음 채비를 다양하게 준비해가서 시작은 가장 강력한 8호의 5호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 제가 낚은 점성어는 실내 바다낚시 때부터 주력으로 사용해왔던 감성돔 5호의 3호 바늘 묶음 채비로 낚았습니다. 이 지점은 제가 다시 한번 낚시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낚시엔 정답이 없다. 이곳 유토 관계자로부터 들은 정보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두리 주변 5m 지점 수심 3.5m에서 그나마 조과가 괜찮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일행분들은 이 포인트에서 비록 챔질에는 실패해서 놓쳤지만 여러 차례 입질을 받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끼가 수차례 애신도 없이 사라지는데 뻘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망둥어로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일행 중 한 분은 실제로 손가락 2개 크기의 작은 망둥어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질이 매우 사악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입질 영상 목적의 시인성 때문에 봉돌 1.0호에 막대찌 2.0을 사용해 찌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민한 입질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금일 출조해서 캐스팅 도중 2번씩이나 채비가 터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면사 매듭이 초리대 끝을 통과할 때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지만 확실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했던 원줄은 세미플로팅 3호입니다. 결국 530대에서 2m 길에 조금 못 미치는 루어대로 교체해 남은 시간 낚시를 즐겼습니다. 먹었을 것 같아. 우럭 한 수는 뭐냐? 교체한 루어대로 잡았습니다. 어심 방갈로에서는 루어대로 낚시를 아니야. 즐겨보는 우럭이나 것도 참돔 같아. 추천드립니다. 땡겨오는 게 제 경우에 막상 캐스팅을 해보니 비거리가 진짜 무슨 530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럭이네. 딸려오는 게 저요? 저는 똑같아요 항상. 예. 가만 너라도 하나 찍어놔야 돼. 소스가 너무 없어. 입질 영상을 입체적으로 담아보고자 드론을 포함해 수중 촬영 카메라까지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해 결국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촬영하지 못한 노지 바다낚시터 입질 영상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대상 어종이었던 점성어를 낚은 것에 만족한 조행기였습니다. 찌찌TV 다음 대상어종과 유터를 추천해주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